나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1년 너무너무 재밌는 신혼생활을 하고 1년 만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 근데 갑자기 쌍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아이를 원하지는 않았어. 그냥 생기면 한 명 낳아 잘 키우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거야. 처음 쌍둥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진료실 앞에 남편이랑 나랑 나란히 앉아서 둘이 쳐다도 안 보고 계속 그냥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되게 심란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미 생긴 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래 우리 잘 키워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아이를 낳기로 했지.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아이 출산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를 태어나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모유가 많이 나오지도 못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먹여야 하니 양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너무 체력적인 한계가 오고 그리고 너무 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모유 수유하는 부분에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나고 막 진물도 나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수유를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한 초유만 먹이고 이제 그만 먹여야겠다 했을 때 단유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만 먹여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계속 모유가 생성되는 거를 막아야 돼. 그래가지고 한 2주가 지나니까 이제 얘가 계속 빼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유 생성이 조금 억제가 되기는 하거든. 그치만 그때부터였어. 뭔가가 만져진 게. 수유가 끝나면 막 부풀어왔던 모유가 확 사그러들면서 뭔가 살이 빠지듯 가슴이 좀 작아지게 되는데 뭔가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그때는 모유 찌꺼기가 남아서 응어리가 만져진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 근데도 자꾸 만져지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그 오케탄이라는 단유 마사지를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고 그걸 신청해서 받아봤는데 모유 찌꺼기라고 하는 그 모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분은 사실 오케탄이 마사지는 전문 간호사 출신이 해야 되는 거래. 근데 그분 말로는 정말 자기가 경력이 많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져보니까 알겠다는 거야. 이거는 뭐 위험한 거 아니고 그냥 찌꺼기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응어리들은 없어질 거고 나중에 그래도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져봤는데 응어리가 있는 거야. 왜 응어리가 없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 그게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 쌍둥이 육아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막 바짝 붙어서 그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내가 맡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육아에 치여서 내 병원을 갈 생각을 못했어. 그러다가 가을이 됐어. 추워졌어. 니트를 입고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왔는데 그래도 응어리가 없어지지 않은 거야. 좀 무서웠어. 갑자기 불현듯 무서운 기분이 들더라. 이게 이제 와서 생각한 거는 이거는 촉이다. 이 촉을 무시했으면 안 됐는데 그냥 병원에 가야겠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근데 초음파를 보는데 처음에 의사분이 안 보고 초음파를 전문으로 봐주시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보는데 뭘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그 버튼을 누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져지는 거 말고도 뭔가 섬유존중 같은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사진을 막 30개, 40개, 50개 막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팔도 좀 저리고 왜 이렇게 많이 찍지? 내가 신경 쓰이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 여긴데 왜 그런 부분까지 다 찍지? 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 원장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뒤에서 그걸 찍는 거 초음파를 보는 거를 한참을 그냥 목표적으로 여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난 약간 대표 원장이 좀 무섭게 생겼거든. 그래서 저 사람 이렇게 무섭게 쳐다만 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분 어깨를 확 잡고 나와봐 내가 볼게 이러시는 거야.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왜 이렇게 무섭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서 점점 막 팔을 올리고 이렇게 그 검사를 받는데 무섭다는 느낌이 점점 미시작을 하면서 누워있는데도 다리에 힘이 막 풀리는 거야. 심장이 막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러다가 초음파를 목표적으로 계속 대표 원장이 보다가 갑자기 진짜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 이거 암일 수 있어요? 저가 딱 이랬어. 근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냐면 누워있었는데 나락으로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때부터 손발이 더더더 떨리고 더 막 너무 무섭고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와. 이러더니 막 초음파를 보더니 진료실을 가재. 그래서 딱 나왔어. 검사를 하고 옷을 쭉 튀고 딱 그 초음파 방에서 나왔는데 대기실에 앉아있던 남편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순간 갑자기 표정도 안 지워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모르겠어 하고 진료실 가자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도 들어오세요 라고 한 거야.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진료실에 앉았어. 그러더니 조직검사 하세요. 조직검사 해야 돼요. 이거 암일 수 있어요. 조직검사 해봅시다. 근데 만져지는 거 옆에 조그만 거 또 만져진다고 하셨죠? 만약에 이게 암이 맞다면 그건 진행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무 그냥 당연한 거겠지만 이 일에 뭔가 달고 다른 그런 의료진의 모습이었어. 그때부터 지옥이었지 뭐. 떨려서 남편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 일단 빨리 오래. 조직검사 해야 된대. 그래서 조직검사 하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처치를 해주시잖아, 전처치를. 그래서 내가 바로 선생님 이럴 경우에 암일 확률 있나요? 저 같은 사람 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대표원장이 싹 들어오더니 환자분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야. 너무 무섭고 야속 가봐라. 정말 무섭더라고. 근데 그리고 검사가 한 3일 걸렸던 것 같아.
급속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 너 요즘 뭐 일주일이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분이 보기에는 말을 되게 아끼시더라고. 아, 이게 말이 아낀다는 게 참 무서운데 아무튼 검사를 하고 4일 동안은 지옥이었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너무너무 큰 지옥이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섭더라고. 정신은 있지? 난 울지 않을 거야. 내가 울면 진짜 암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오기를 부리며 눈물을 꾹 참고 당일이 됐어. 날씨가 너무 이쁜 거야. 날씨가 너무 쾌청하고 맑고 너무 예쁘고, 걱정했던 거와 무색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야. 에이, 아니겠지. 나는 옛날에 20대 중반에 섬유전종을 한번 이렇게 생긴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남편이 같이, 이제 남편이 연차를 냈었나? 그러고 같이 갔지. 내가 그때 향남자 때였는데 병원이 수원이었어. 그래서 수원까지 가면 40분 정도 걸리거든.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딱 이제 병원 보인다 하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미친 듯이 주변이 어둡고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였나? 너무 무서웠어. 아씨, 뭐야, 분명히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당장이라도 뭐가 쏟아지지 않으니 이상할 것처럼 너무 깜깜해지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어떡해, 병원 가야지. 그래서 병원에 갔어. 아니,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꽤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아직 검사는 뭐 몇 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왔으니까 일단 여기 앉아있다 가자. 근데 너무 마음이 요동치니 그냥 빨리 가고 싶었어. 그래서 갔는데 문을 열면은 인포가 나오잖아. 그래서 간호사분이랑 코디분들이 계셔서 선생님 저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 다들 이런 미소로 나를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아마 그때 내 마음의 한 90%는 암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암이라고 하더라고. 진료실 모시겠습니다.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향하고 우리를 쳐다도 안 보셨어. 그러더니 우리가 딱 앉으니까 네, 암이 맞아요 라고 하셨어. 그러니 약간 이 현실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그때 내가 32살이었나? 그랬어. 쌍둥이 얘기는 한 달이 지나면 돌이었어. 그래서 너무 공져서 대꾸도 못하고 네? 네? 이러는데 그러면 말하시는 거야. 뭐 암이고 이거는 뭐 대학병원 가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도 하셔야 되고 몸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뭐 병원 리스트를 줄 테니 병원을 예약하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근데 그때 도저히 이게 나는 이제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이미 들리지 않고 밍밍밍밍밍 하고 있다가 내가 귀를 막고 무너져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울었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울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으악 하면서 미친 울었어. 현실 부정이지. 그랬는데 이제 막 꺼이 눈물이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미친 듯이 오는데 그 의사 그러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그 옆에도 뭔가 만져진 게 있으니 2차로 조직 검사 한번 더 합시다 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뭐 남편도 뽀라뽀라 했던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막 내가 계속 울고만 있으니 다음 진료도 있고 한데 의사가 마냥 지켜봐줄 수 없잖아. 간호사분이 나를 부축해서 억지로 끌고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진료 대기실에 나를 앉혔는데 모르겠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정말 꺼이 울었던 것 같아. 엉엉 울면서 나 이게 두 명 있다. 다음날이 돌이다. 이거는 다시 생각해도 내 눈물샘 버튼이야. 나 아기가 있고 이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게 암이면 옆에 앉아줬던 것도 암이고 그렇다면 꽤 진행이 돼서 초기는 아닐 거라 하셨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 막 엉엉 우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다시 불렀대. 그러더니 남편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진료실에 대기실에 앉아서 막 울었어. 막 우니까 간호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와서 막 눈물 닦아주고 물 먹이고 달래고 어르고 막 하는데 그게 들리지도 않더라. 참 민폐였고 진상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어. 막 울면서 이랬는데 내가 너무 서럽게 울고 있으니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내가 우는 걸 보고 같이 우셨어. 막 애기 엄마가 우니까 내가 더 너무 나도 슬프네 이러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남편이 왔어. 오니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 나 그때 얘기하지 않았고 막 울고 있는데 막 간호사가 남편이랑 같이 오더니 저희가 예약해드렸고 검사 결과 2차 조직 검사를 했잖아. 그랬더니 그 2차 나오는 날 바로 다음 날 그 대학병원 진료를 그러니까 예약을 잡아놓은 거야. 근데 잘 알겠지만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의료 파업 때문에 예약이 어렵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약이 빨리 되는 시기는 아니었잖아. 그때도 한 달은 기다렸어야 했어 최소. 근데 바로 다음날 예약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난 그때 그런 것도 모르겠고 막 울면서 집에 가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 그냥 막 울기만 했어. 막 천천병력이고 막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애들이 돌도 안 되는데 나 진짜 죽어 이러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가 진료 대기실에서 남편도 그렇고 나도 너무 많이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남편을 딱 불렀대. 내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 지금 저희에게 뭐 병원 리스트를 주시면서 이제 뭐 원하는 병원에 선택해서 예약해라라고 하시면 저희는 솔직히 믿을 게 이거밖에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병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큰일을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남편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했대. 그러다가 그 남편이 막 다 큰 성인 남자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알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내가 도와주겠다. 예약도 도와주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니 그냥
그냥 믿고 따라와줘.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 무뚝뚝하게 아니요, 암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진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나 진짜 너무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자기가 의사 선생님이 동생이라 생각하고 자기 진짜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 여기세브란스의 김주은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 교수님이 그 지금 거기 수원에 있던 병원 원장님의 후배였대. 근데 정말 유능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 원래 그 유망한 명의들하고 막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은 서울에 계셔. 근데 나는 나이가 어리기는 했지만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사실은 서울까지 내가 왔다 갔다 병원에 다닐 욕창 그것도 없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게 된 거지. 나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 그때 내 나이 32이었고 10월 13일이었어. 정확히 기억나. 그때가 아마 내 인생의 송두리째 뒤집힌 날이었던 것 같아. 암 진단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 암은 진짜 나빠. 암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암 진단을 32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다행히 좋은 교수님 만났고, 일처리가 진짜 빨랐어. 막 대기가 없었어. 막 훅훅훅 미친듯이 검사하고 미친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과가 나오니 유방암 3기 그리고 3중 양성이었어. 호르몬 양성, 그 허초도 양성을 3중 양성이라고 해. 왜냐면 호르몬은 두 가지, 뭐 에스트로겐, 프로에스트로겐 그거 두 가지도 다 양성, 뭐 허초도 양성, 그래서 모든 세 가지가 다 양성이라는 걸 3중 양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암이 그 암이었어. 그 암은 잘 모르겠어. 암은 다 똑같은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치료약이 많고 가장 치료가 길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암 타입이기도 해. 그래서 나의 치료는 지체될 수가 없었어. 나는 이미 3기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코 앞에 와서 진단을 받게 된 거라 한시가 급했어. 단 하루도 미룰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의 치료, 첫 항암이 들어가는 날이 우리 체이소이의 첫 돌인 날이었어. 돌잔치를 해주지 못했어. 사실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돌잔치도 못하고 그냥 촬영하고 막 우리 가족끼리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전면 취소가 되었지. 그게 내가 진단받은 과정이야. 앞으로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나의 그 치료했던 과정들, 나의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너무 기뻤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고 방사선 지금 곧 4년차가 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셈이야. 아마 진단까지가 너무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말이 많았던 것 같아.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줘.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너 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가족이나 지인이 걸렸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다 라는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채소맘의 이야기 잘 들어줘.